어르신,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게 머리를 감으셨습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어르신은 오늘 아침 뇌졸중이라는 사신스션과 마주칠 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씻는 게 위생적이고 잠도 깬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환절기나 겨울철 아침에 머리를 감는 행위는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어 꺼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겨울철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새벽이나 아침에 그것도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아침에 씻으러 들어갔다가 안 나오더라.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가 일부 영상에서 양파 계란찜으로 혈관 속 기름때를 아무리 잘 닦아냈어도 오늘 아침 잘못된 샤워 한 번이면 그 혈관이 순식간에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 한의사 김종민입니다. 오늘 저는 20년 한의사의 이름을 걸고 경고합니다. 아침에는 머리를 감지 마십시오. 도대체 왜 아침 샤워가 그토록 위험한지, 뇌졸중을 피하려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목욕의 생사슴 법칙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저녁에 감는 건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문제는 아침, 특히 기상 직후인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시간은 우리 몸의 혈관이 가장 취약한 이른바 마모의 시간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가 가장 끈적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합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수분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심각한 가뭄 상태입니다. 혈액 속 수분이 빠져나가 피가 엿가락처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끈적한 피가 좁은 뇌혈관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기상 직후입니다. 이때 작은 충격이라도 가해지면 혈관은 바로 막히거나 터집니다. 둘째, 교감신경이 폭주하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자동차로 치면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기 위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은 때가 바로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이미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늘만 갖다 대면 터집니다. 그 바늘이 바로 아침 샤워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양기, 즉 태양의 기운이 막 피어오르는 시간입니다. 이때의 양기는 마치 갓 피어난 새싹과 같아서 생명력은 있지만 아직 힘이 약하고 여립니다. 이 여린 새싹 같은 양기를 잘 보호해서 키워야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는데 갑자기 씻겠다고 옷을 벗고 욕실에 찬 공기 한사, 역시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싹이 얼어 죽듯 우리 몸의 양기가 순식간에 움츠러듭니다. 기가 막히면 혈쇄도 멈춥니다. 이것이 중풍, 종풍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어르신이 욕실로 들어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세면대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샤워기 물을 틀어 머리부터 적십니다. 이것이 바로 뇌혈관을 터뜨리는 방아쇠입니다. 왜 머리가 문제일까요? 한의학에서 머리는 재양지회, 주영지회라고 부릅니다.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뜨거운 불기운, 생명의 에너지는 모두 머리 꼭대기 정수리 백회로로 솟구쳐 모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항상 뜨겁고 발은 차가워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불덩어리인 머리에 갑자기 물씨를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방금 잠에서 깨어 양기가 약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유리잔에 찬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잔이 쨍하고 깨져버리겠죠? 우리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머리에 물이 닿는 순간 두피와 뇌의 혈관들이 기겁을 하며 급격한 수축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혈관 수축 반응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아침이라 혈압이 높은 상태인데 찬물 혹은 미지근하더라도 체온보다 낮은 물, 이 다혈관이 쪼그라들면 그 안을 흐르던 피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갈 곳을 잃은 피는 결국 가장 약한 혈관벽을 뚫고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뇌출혈입니다. 혹은 수축된 혈관 때문에 피가 통하지 않아 뇌세포가 질식사합니다. 이것이 뇌경색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자세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서서 샤워하기보다 세면대나 대야에 머리를 박고 허리를 숙여서 감으십니다. 고개를 숙이면 피가 머리로 쏠립니다. 안압, 뇌압 상승,
그 상태에서 뒷목경추는 꺾이고 심장은 머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혈액순환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심장은 피를 뿜어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목혈관은 꺾여 있고 뇌혈관은 물 때문에 수축해 있고 이 모든 악조건이 단 1분 사이에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 바로 아침머리 감기입니다. 이것은 씻는 것이 아닙니다. 내 뇌혈관이 얼마나 튼튼한지 목숨을 걸고 테스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원장님, 그럼 평생 씻지 말고 살라는 말입니까? 냄새 나는데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씻어야지요. 청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틀렸습니다. 머리부터 물을 붓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끄려면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꺼야지 중심부터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과 뇌에서 가장 먼 곳부터 물을 적셔야 뇌가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걱정 없이 안전하게 씻으려면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제가 20년간 환자들에게만 가르쳐드린 목욕의 황금 법칙 333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만 지키시면 목욕탕은 사형장이 아니라 최고의 혈관 치료실이 됩니다. 다음 이번 글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서 저는 아침에 머리부터 감는 것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니라 피어오르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의학에서 우리 몸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봅니다.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듯이 우리 몸의 머리는 하늘 양을 상징하고 발은 땅 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 의서에서는 머리를 재양지회, 주영지회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주양기가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뜨거운 불의 기운이 모두 머리 꼭대기로 솟구쳐 올라와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발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제일 원칙이 바로 두한종렬. 차갑게 하고 발은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물리적으로 차갑게 식히라는 뜻이 아니라 머리로 솟구치는 뜨거운 화기를 아래로 끌어내려 순환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새 잠들어 있던 양기가 이제 막 깨어나서 머리 쪽으로 올라오려고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동의 시간입니다. 마치 촛불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이때 어르신께서 욕실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머리에 물을 붓습니다. 물은 음임입니다. 차가운 성질입니다. 갓 피어오르려는 양기불의 중심인 머리에 음기물을 정면으로 들이붓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익 소리를 내며 불이 꺼지듯이 머리로 올라가려던 혈액순환이 순식간에 차단됩니다. 양기가 꺾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전신의 혈관을 꽉 조여버립니다. 특히 뇌혈관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축을 견디지 못한 낡은 혈관은 그 자리에서 터지거나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샤워 도중에 쓰러지는 욕실 뇌졸중의 정체입니다. 단순한 온도 차이가 아닙니다. 몸의 에너지 흐름을 역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평생 씻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어르신들께 333 목욕법을 처방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씻는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돕고 혈압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목욕을 치료로 바꾸는 한의학적 비법입니다.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어르신의 손과 3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333 목욕법의 첫 번째 3은 바로 물 묻히기 전 3분 빗질 마른 세수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바로 샤워기 물부터 뗍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옷을 벗기 전 혹은 욕실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나서라도 물을 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에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씻을 거니까 놀라지 말고 준비해라. 어떻게 신호를 줄까요? 손가락 빗질이 최고입니다. 집에 있는 빗을 쓰셔도 좋지만 저는 어르신의 10손가락 끝, 즉 10선열 시쉔쉐를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손끝에는 기가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 양손의 10손가락을 갈퀴처럼 벌리십시오. 이마, 헤어라인 머리카락 시작 부분에서부터 정수리를 지나 뒷목까지 머리카락을 빗어 넘기듯이 시원하게 긁어주십시오. 손톱으로 긁지 말고 지문이 있는 손끝으로 두피를 꾹꾹 누르며 지나가십시오. 이 동작을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3분 동안 반복하십시오. 약 50번에서 100번 정도가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왜 뇌졸중을 막아줄까요? 두피 밑에는 뇌로 들어가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두피를 자극하면 이 혈관들이 마사지 효과를 받아 서서히 확장이 됩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물을 맞으면 혈관이 수축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미리 마사지를 해서 혈관을 이완 확장시켜 놓으면 나중에 물이 닿아도 혈관이 놀라지 않고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일종의 혈관 준비 운동인 셈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소통경락, 수통경락이라고 합니다. 막힌 경락을 뚫어준다는 뜻입니다. 머리에는 백회혈, 태양혈, 풍지혈 등 뇌 건강과 직결된 수많은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3분간 빗어주는 것만으로도 머리의 양기가 부드럽게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며 무엇보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 3분의 빗질이 끝나면 두피가 후끈후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머리는 물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머리에 물을 대면 안 됩니다. 머리는 가장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은 어디서부터 닿아야 할까요? 심장에서 가장 먼 곳, 바로 발입니다. 다음 3 법칙의 두 번째 단계, 심장을 속이는 3분에 대해 5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부, 해결책 2단계, 심장을 속이는 3분, 발 씻기, 머리 빗질로 신호를 보냈다면 이제 물을 묻힐 차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샤워기를 머리 위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샤워기 헤드를 아래로 내리십시오. 심장에서 가장 먼 곳, 발부터 물을 적셔야 합니다. 이것이 333 목욕법의 두 번째 3분 동안 발과 하체 씻기입니다. 왜 발부터일까요? 서양 의학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심장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심장을 속인다고 표현합니다. 자, 따뜻한 물이 닿는다. 놀라지 마라. 이렇게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신호를 보내며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의학적인 이유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한종렬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원리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뜨거운 화기신은 본래 위로 솟구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얼굴은 붉어지고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상열화한 상체는 뜨겁고 하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고혈압과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때 뜨거운 물을 발에 먼저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화기원, 인화기원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을 끌어당겨 근원인 아랫배와 신장으로 되돌린다, 구이는 뜻입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머리 꼭대기에 몰려있던 뜨거운 피와 기운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머리의 압력은 떨어지고 차갑던 하체는 따뜻하게 데워지며 전신의 순환이 뚫리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실천 방법. 샤워기 물 온도를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 40도로 맞춥니다. 오른쪽 발끝부터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순서로 천천히 물을 적시며 올라옵니다.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은 손끝에서 팔, 어깨 순서로 적십니다. 마지막으로 배와 가슴에 물을 적십니다. 이 과정이 최소 3분은 걸려야 합니다. 급하게 휙 뿌리고 끝내지 마십시오.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씻으면서 발이 충분히 따뜻해졌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발이 따뜻해지면 이제 심장과 뇌는 안전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머리를 감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발과 몸통을 다 씻었다면 이제 마지막 3분 머리 감기입니다. 이미 몸은 따뜻해졌고 혈관은 이완되었습니다. 이제 머리에 물이 닿아도 혈관이 수축하거나 터질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적으로 세면대나 대야를 놓고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머리를 감으십니다. 이 자세는 뇌졸중을 부르는 저승사자의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고개를 숙이면 머리가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중력 때문에 피가 머리로 쏠립니다. 안 그래도 아침이라 혈압이 높은데 쏠린 피 때문에 뇌혈관의 압력은 풍선 터지기 직전까지 올라갑니다. 둘째, 고개를 숙일 때 목경추이 꺾입니다. 목 양쪽에는 뇌로 피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혈관인 경동맥과 추골동맥이 지나갑니다. 목이 꺾이면 이 혈관들이 눌리거나 꼬이게 됩니다. 피가 올라가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피는 쏠리는데 길은 막혔다. 결과는 뻔합니다. 혈관이 터지거나 피가 통하지 않아 뇌가 기절하는 것. 실제로 욕실에서 쓰러진 환자의 대부분이 이 머리 감는 자세에서 발견됩니다.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샤워기 앞에 서서 고개를 꼿꼿이 세우거나
오히려 살짝 뒤로 젖힌 상태로 감으십시오.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줄 때의 자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워기를 고정하십시오. 한 손으로 샤워기를 들고 감으면 자세가 불안정해져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샤워기를 벽에 걸어두고 두 손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감으십시오. 힘들면 앉으십시오. 서 있는 게 어지럽거나 다리가 아프시다면 욕실용 의자를 하나 두시고 앉아서 고개만 살짝 뒤로 젖혀 감으십시오. 절대 앞으로 숙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자세만 바꿔도 뇌로 가는 혈압이 20-30%는 떨어집니다. 머리 감는 시간은 3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감을수록 체온 변화에 노출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물 온도입니다. 찬물이 위험하다니까? 그럼 아주 뜨거운 물로 지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 또한 극단적인 위험입니다. 열, 실신, 히트, 에슨, 컵 부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 42도 이상을 전신에 맞으면 우리 몸의 혈관은 열을 발산하기 위해 급격하게 확장됩니다. 혈관이 갑자기 확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이 갑자기 굵어지면 수압이 떨어지듯이 혈압이 순식간에 뚝 떨어집니다. 피가 뇌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 쪽으로 쏠려버립니다. 그러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욕실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머리를 부딪혀서 생기는 뇌진탕이나 뇌출혈이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만큼이나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김 원장의 황금온도, 가장 좋은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 38도, 40도입니다. 네, 손을 댔을 때, 따뜻하다 정도면 됩니다. 어우, 시원하다. 다 소리가 나올 정도면 혈관에는 독입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오기 전, 마지막 슉슉 물은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확장된 혈관을 살짝 조여주는 것이 체온 유지에 좋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올 때 찬 공기와 만나도 혈관이 놀라지 않게 하는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33 법칙과 자세, 온도, 이것은 단순한 목욕 습관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입니다. 하지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방법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8부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아침에 머리부터 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333 목욕법이 왜 중요한지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원장님, 내가 평생 이렇게 씻고 살았는데 별일 없었어요.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생 괜찮다가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환자이신 70세 이상훈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아주 규칙적이고 깔끔하신 분이었습니다.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십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뒷산 약수터를 다녀오는 것이 30년 된 습관이셨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 체질이셨던 이 선생님께 작년 11월 어느 날 아침 예고도 없이 저승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한파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방금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몸은 아직 체온 조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우세한 상태였습니다. 으스스한 한기를 느끼며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래된 주택이라 욕실 공기가 바깥처럼 차가웠습니다. 타일 바닥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발바닥에 닿은 차가운 타일 냉기가 순식간에 혈관을 수축시켰습니다. 혈압이 1차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찬물로 씻으면 정신이 번쩍 들지. 평생의 습관대로 세면대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푹 숙이셨습니다. 머리가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중력에 의해 피가 머리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뇌압 상승, 안 그래도 수축된 혈관에 피가 몰리니 압력이 2차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찬물이 나왔습니다. 보일러 온수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그 차가운 물을 고민 없이 머리, 정확히는 뒷목대추열과 정수리, 백회열에 바로 갖다 대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갑자기 뒤통수를 망치로 쾅 하고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머릿속에서 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앞이 하얘지고 욕실 바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러지? 일어나려고 세면대를 잡았는데
오른손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중심을 잃고 욕실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쿵 소리를 들은 부인께서 달려오셨고 바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진단명은 일과성, 뇌허열, 발작, 흔히 말하는 미니 뇌졸중이었습니다. 뇌혈관이 순간적으로 꽉 막혔다가 다행히 완전히 터지기 직전에 다시 뚫린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만약 5분만 더 늦었거나 혈관이 조금만 더 약했더라면 지금쯤 반신불수가 되셨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퇴원 후 저를 찾아오신 이 선생님은 공포에 질려 계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혈압약도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건강관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선생님의 목욕 습관이 뇌혈관을 터뜨리는 기폭제였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께 설명해드린 의학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압력 수용체, 바로 리셉터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주로 목혈관 경동에 있어서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릴 때 이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센서가 녹이 습니다. 작동이 느려집니다. 젊은 사람은 갑자기 찬물을 맞아도 센서가 즉시 작동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70대인 이 선생님의 센서는 둔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욕실, 공기허리를 숙여 머리로 피가 쏠림, 뒷목에 닿은 차가운 물, 이 세 가지 자극이 동시에 오자 뇌혈관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수축해버렸고 혈관, 연축, 낡은 센서는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끊기면서 뇌가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건강한 몸을 탔어도 빙판길 아침 욕실에서 급브레이크 찬물 샤워를 밟으면 차는 뒤집힙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333 목욕법을 처방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평생 머리부터 감았는데 발부터 씻으라니 답답하다. 서서 감으라니 옷이 다 젖는다. 하지만 죽다 살아나신 경험이 있으니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욕실에 들어가기 전 3분 동안 손가락으로 두피를 빗어주며 혈관을 깨웠습니다. 샤워기를 들고 발끝부터 다리, 팔, 몸통 순서로 3분 동안 천천히 따뜻한 물을 적셨습니다. 이때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훈훈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샤워기 앞에 꼿꼿이 서서 고개를 젖히고 3분 동안 머리를 감으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이 선생님은 그 뒤로 단 한 번도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발부터 씻으니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지 목욕하고 나오면 얼굴색이 환해진다고 좋아하십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느꼈던 막연한 공포감,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치유라고 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욕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미니 뇌졸중은 하늘이 준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이 선생님은 운 좋게 그 경고를 듣고 습관을 바꾸셨지만 많은 분들은 그 경고장조차 받지 못하고 바로 치명적인 뇌졸중을 맞이합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샤워기 앞에서 3분 동안 발을 씻는 것,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루한 3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지켜줍니다. 어르신들의 혈관은 20대와 다릅니다. 유리그릇처럼 다루셔야 합니다. 뜨거운 것도 조심, 차가운 것도 조심, 갑작스러운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고 뇌졸중 예방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또 하나의 금기사항을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9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0년 체질 건강법 2부 아침 샤워의 공포편을 통해 매일 아침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욕실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뇌리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머리는 하늘 양이고 물은 차가운 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에 물을 붓는 것은 이제 막 피어오르는 생명의 불꽃을 찬물로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세수가 아니라 혈관에 가하는 테러입니다. 뇌졸중을 막는 유일한 목욕법 333 법칙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3분 빗질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손가락으로 두피를 3분간 빗어주십시오. 이것은 혈관에게 보내는 준비 신호입니다. 굳어있던 머리의 경락을 깨워야 물을 맞을 준비가 됩니다. 둘째, 3분 하체 샤워입니다. 절대 머리부터 들이밀지 마십시오. 심장에서 가장 먼 발끝부터 시작해 다리, 팔, 몸통 순서로 3분 동안 천천히 적시십시오. 발을 따뜻하게 하여 머리에 열을 내리는 인화규원. 이 이루어져야 혈압이 치솟지 않습니다. 셋째, 3분 서서 감기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뇌압은 치솟고 목혈관은
꺾입니다. 샤워기 앞에 꼿꼿이 서서 혹은 앉아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감으십시오. 이 세 가지 습관만 바꾸셔도 어르신의 욕실은 사형장이 아니라 하루의 건강을 여는 치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추가 경고. 술 마신 다음날 아침 결론을 맺기 전에 제가 20년 동안 응급실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조합 하나를 더 경고해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전날 저녁에 술소주, 막걸리 한잔 하시고 주무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날 아침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욕을 하지 마십시오. 샤워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고양이 세수만 하고 나가십시오. 왜일까요? 술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더워지죠. 혈관이 늘어나서 피가 피부 쪽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술이 깨는 과정, 즉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 상태가 되고 늘어났던 혈관은 다시 수축하려고 합니다. 혈관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욕실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맞으면 혈관이 다시 확 늘어나면서 혈압이 뚝 떨어져 실신하기 쉽고, 반대로 찬 공기나 미지근한 물을 맞으면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터져버립니다. 음주 후 다음날 아침 샤워. 이것은 뇌졸중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술 드신 다음날은 씻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더러운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33 목욕법은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한 기립성 저혈압 환자,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분들은 서서 머리를 감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욕실 의자에 앉아서 씻으시고 보호자가 있을 때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압약으로도 조절이 안 될 정도로 혈압이 높은 날에는 아예 목욕을 삼가시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으로 대체하십시오. 감기 기운, 몸이 으슬으슬할 때 무리하게 샤워를 하면 한기가 뼛속으로 침투해 풍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씻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쉬는 것이 약입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응급 상황 시에는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백년 체질 건강법 3부 예고. 혀를 보면 뇌가 보인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먹는 법, 일부 계량과 씻는 법이 샤워를 통해 뇌졸중을 예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원장님, 다 좋은데 내 혈관이 지금 막혀가고 있는지 아니면 깨끗한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MRI를 찍으려니 돈이 너무 비싸고 병원 가기는 무섭습니다. 집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MRI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만 보면 공짜로 내 뇌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속에 있는 혀수입니다. 한의학에서 혀는 심장의 싹심지며 신즈며이자 뇌와 직접 연결된 뇌의 외부지사입니다. 혀를 보면 오장육부의 상태는 물론이고 혈관 속에 피가 맑은지 아니면 썩은 피, 가 꽉 차 있는지 단 3초 만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시고 혀를 천장으로 말아 올려 보십시오. 혀 밑바닥에 두 개의 굵은 정맥이 보이실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금진옥액 친진유해라고 부릅니다. 금과 옥 같은 귀한 진액이 흐르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핏줄이 맑고 투명하며 은은한 푸른 빛을 핍니다. 하지만 만약 어르신의 혀 밑 핏줄이 시커멓게 부풀어 올라 있거나 지렁이처럼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거나 가지처럼 곁가지가 지저분하게 뻗어 있다면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핏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몸속, 특히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관 속에 죽은 피 어혈, 그런 데고 가끈적하게 엉겨붙어 꽉 막혀 있다는 시한폭탄 경고등입니다. 지금 당장 뇌졸중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초위험 상태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 백년 체질 건강법 3부 혀설진 편에서는 거울만 보고도 내 혈관 나이를 3초 만에 진단하는 설진셔법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검은 핏줄 어여 보일 때 당장 먹어야 할 혈관 청소부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혀를 자극해서 뇌를 깨우는 회춘운동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 매일 아침 양치할 때 혀 밑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뇌혈관 주치의 한의사 김종민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